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킴에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애국시민,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국민적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달을 품듯이 이 풍성한 추석을 지내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을 구성하는 분자들입니다. 17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결과 여하간에 그 나타난 결과는 결국은 최종 귀속 책임은 국민인 우리들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막강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생각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국가적 본원적 일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선 선거가 될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의 이 행패, 이 정권을 유지 연장시키느냐, 아니면 이들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세력으로 정권을 탈환해 오느냐 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찍이 링컨 대통령은 한 시대의 지도자 정권의 수준은 그 시대 국민의 의식을 뛰어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는 정부와 그리고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 나이가 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점차로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은 이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지도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지도자 수준은 이런데 국민들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야 그것이 그나마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외교, 국방, 경제력에 있어서 G7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걸 G7 국가를 하는데, 두 번째 의미의 G7 국가,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며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G7 국가에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G7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평판이 대한민국은 요 2차 G7 국가에 포함되고 거기에 등극했다 하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해외 서방 세계가 보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며 언론 자유를 창달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서방 세계의 눈높이에 맞는 G7 국가에 걸맞는 정권 지도자를 갖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고 정권이냐?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2달 전에 앞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재인 정권 내년에 퇴임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 제2임기보다도 이 2달이 더 많은 기간을 아주 30년이니까 진역을 봐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사법 처리 당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두 직전 정직 대통령 두 사람을 적폐 수사로 사법 처리한 이 정권이 지난 4년여 동안 이 임기를 맞이해서 과연 앞 정권을 심판할 만한 그러한 도덕성과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서방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이 G7 국가에 걸맞는 국가를 운영했느냐? 결론은 길 설명 없이 아니 옳시다. 이게. 아니다. 이게. 그 앞에 정권을 적폐로 단죄한 그것은 저리 가라. 그보다 훨씬 더 질적 양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음습하고 그래요 자유민주 체제를 심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종북 주사파 정권답게 오로지 평양 바라기로 김정은이가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놓아줌으로써 그래야 이 정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내년 3월에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타락한 정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한다면 우리는 내년 3월 9일까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들은 죽어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 죽어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 왜? 내놓게 된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아주 운명적 공동체로서 이런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로 치부, 썩고 병들고 음습하고 한 부분을 덮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울산 선거 사건, 그 다음에 이 김경수 지사가 관련됐던 그 사건 등에 전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그 꼭지점에 이걸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사건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치부를 덮고 그리고 야당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평화쇼에 골몰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퍼붓고 국회를 통해서 입법 폭주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른바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서방세계의 모든 언론이 유엔에서 미국에서 영국, 독일 모든 국가에서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는 그런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밀어붙일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들 눈에는 오로지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눈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 실력자들의 오만방자한 이 행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박지원, 조성은이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30대 초반의 여자가 벌이고 있는 야권의 유력 후보 윤석열 후보를 죽이기 위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발가벗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나 박지원이다. 윤석열 너 나보고 트집 잡았지. 나와 조성은이를 고발했지. 허위사실로 묵으라고 해서 왜 잠자는 호랑이의 콧등을 건드리느냐. 왜 발목을 건드리느냐. 나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맛 좀 봐라. 너는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너에게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누구는 이를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결투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수장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역사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경우라도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비밀에 붙여져야 되고 그 수장의 행동 동선도 비밀에 붙여져야 되고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음지에서 일해야 되고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해야 됩니다. 가령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사람이 재임 중에 국민들이 궁금한 일을 함부로 발설해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이 기록 공개가 해제된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의 수장이나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가야 하는 이것이 정보맨 그리고 정보기관의 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것을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자세로 이게 박지원 게이트로 지금 변질되고 있고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얕보고 분출하는 이 모습을 현재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정권 연장의 기회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관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의하면 이제 지난주부터 비로소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민심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이 지수가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지수보다도 한 15%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이 정권 교체의 일단 중심축이 되어야 할 104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국정수행 지지율보다도 월등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지지율보다도 제1야당의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고, 그래서 이 정당이 생산하는 그 후보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줘야 되느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운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민심이 폭발을 분출하는 힘을 이 정권도 거부하고, 그리고 제1야당도 무기력하고 웰빙 기질에 젖어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 박지원 게이트에 등장하고 있는 조성은이라는 33살 먹은 여자는 정당 활동을 지금의 여당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당, 지금의 이 야당의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4.15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누가 추천했느냐? 일설에는 지금 부산시장으로 당선되고 당시에 공동선대 위원장이었던 박형준 씨가 이 여자를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전국구 후보로 이렇게 치켜 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이 박지원 게이트 사건을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 앞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조성은이는 현재도 국민의힘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4.15 총선거 실패를 끝났다고 한다면 공동선대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 황교안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뭐 박형준이 또 무슨 대학 교수 그리고 부위원장단, 이 사람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조성은이가 1년 반도 지나서 이 국민의힘당에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억하지심이 있었어. 이 정권에 유리하도록 야권을 교란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그리고 유력한 야권 후보를 그냥 치받는데 왜 앞장서야 되느냐? 정신착란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뒤에 확실한 교사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다. 그럼 박지원에서 끝나느냐? 아닐 것이다. 자,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런 무기력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한. 이 조성은이라는 여자는 이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기 직전에 남긴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상 항일 독립 전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는 김일성 주석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신발 벗은데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끝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게 될 것이다.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당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지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당이 정체성이 뭐요? 당신도 그러면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의 선봉에선 위대한 애국자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출중한 지도자다. 이게 동의하는 거요? 이게 동의하는 거요? 참 33살 먹은 여자의 말치고는 정말 제가 이게 입에 이런 말을 올려서 어떨지
더럽기 짝이 없어. 지금 구소련이 해체되고 모든 외교 문서 스탈린 시대 때 다 공개된 이 대명천지에, 그게 김일성은 소련의 괴뢰가 확실하고 6.25 전쟁은 남침이요, 김일성은 전쟁 유발자로서 전쟁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건 그들도 보고는 공부하는 흔적도 없이 막 내뱉는 이 말, 그래 그것이 용인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래 뭐를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이 문제를 들어서 당적을 정리하고 강력한 징계를 처분해서 그래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을 지금은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못할 것이다 이게. 이것저것 뭐 중도 영역까지 흡수해야 된다 애매한 말로,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당을 믿고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는 그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광장은 막혀 있지만 밑으로는 뚫려 있어요. 민심이 불불 타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긴 추석 연휴 기간에 헌법상 제1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체제 안에서 듣기 좋은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유력한 국책기관의 장을 지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대들 왜 입 다물고 있나요? 이 체제에서 은혜를 잊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도 벌고 기득권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도 그대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편안한 시간 편안한 세월 보내고 뭐 비유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골프나 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환담이나 하고 그냥 뒤로 문재인이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가끔은 종교인이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 정관 목사 시비나 걸고. 여러분 왜 정광훈 목사가 나서야 됩니까? 왜 종교인이 나서야 되는 겁니까? 그대들이 침묵하니까 나서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침묵시켰으면 오늘 이 정권을 향한 민심의 폭발, 이 비등점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대들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야. 나서라 이거야. 나서기가 민망하면 주위에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라도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박지원 게이트는 이런 성격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런 속성을 가진 정권이 연장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경륜과 안목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보태져야 정권이 탈환되고 그래야 천심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대목에서 욕설이 나오면 제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야 이것들아 이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참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긴데 저도 이 기간에 철저히 반성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국민혁명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